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구독자분들 중에 소중한 제보 사연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짧다면 짧은 4년 결혼을 함축해 쓰려다 보니 줄이고 줄여도 내용이 깁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너무 길어 극종치는 많이 뺐습니다. 같은 며느리와 와이프 입장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부산 살았고 엄마 남동생 하나 이렇게 세 식구였고 남편은 춘천에서 시모와 세 형제 중 둘째입니다. 양측 어머니 동갑이시고 두 분 다 일찍 결혼해서 젊으신 편입니다. 시부모는 나이 대비 꽤 동안입니다. 결혼 전 남편이 살던 월세집 단칸방에서 6개월간 동거를 했는데 나와 살기 전에 남편과 시모 둘이서 한 방 쓰고 살았고요. 둘이 동거하게 되면서 시모가 그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동거 생활 때 시모는 괜찮다는데도 자꾸 반찬을 해다 두셨고 결혼 후에도 똑같았고요. 남편 입이 짧아서 입맛에 딱 맞는 음식은 못 해줬어도 정성 들여 차려줬고 국물 없이는 밥을 못 먹어서 몇 끼 국물 안 빠지게 10첩 반상 가까이 차려줬습니다. 하루 5끼를 먹어도 남편은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었고 끼니마다 함께 먹는 나만 살이 엄청 쪘네요. 그런데 시모는 볼 때마다 남편에게는 아들 넌 왜 이렇게 말랐니? 했고 내겐 어머 넌 왜 이렇게 살이 쪘니? 내 배랑 똑같다 얘 했고요. 나는 어머니 아들 체질 아시잖아요. 매일 거의 4-5끼 차려줬는데 살이 안 쪄요 라고 하니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당시 혼인도 안 한 우리에게 시모가 셋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어 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 싫어요. 했더니 시모는 나를 노려보며 어머 너 참 대바라졌다 했고 가만히 있던 남편이 얄미워서 집에 가 대판 싸웠습니다. 집안 사정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결혼 결정을 빠르게 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땐 아무 문제 없었고 좋았거든요. 남편과 동거했던 월세집 단칸방에서 그대로 신혼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가 쪽 도움은 일절 없었고 친정집 도움은 이래저래 많이 받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엔 난 신부화장을 하고 있었고 친한 동생도 옆에 있었는데 시모가 예약 시간 한참 지나 늦게 와선 옆자리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더군요. 아무 말 없이 제 쪽을 보지도 않고요. 인사드리면서 어머니 어쩌다 늦으셨어요? 물어봤더니 어제 술을 많이 마셨어 이 말만 하더군요. 그런데 시모가 예식장에 일찍 도착해서 해줘야 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남편 쪽 축의금 받는 자리에 한참 동안 아무도 없었다고 친구에게 전해 듣고는 정말 황당했네요. 남편 막내 동생은 형 결혼식인데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는 식장엔 오지도 않았고 연락 한 통 없었네요. 이에 대해 남편 포함 시가 식구들 이런 방구 없었고요. 혼전 동거 기간 동안 휴가만 나오면 남편과 사는 단칸방에 와서 휴가 내내 자고 가도 불편한 내색 한 번 없이 밥 차려주고 잘해줬었고 나 쓸 돈도 없는데 탈탈 털어 용돈 놀러 올 때마다 풍족히 줬었는데 배신감마저 들더군요. 시모는 남편이 없어서 패백은 난 싫다 빼라 하셨고 어차피 이런저런 형식 다 뺀 결혼이라 좋게 이해하려 했어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 바로 떠났고 남편 측 축의금 받은 돈 시모가 신혼여행 때 쓰라며 남편에게 줬다더군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모 본인도 단칸방 좁은 새방에 살고 있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걸 뻔히 아는데 마음에 걸려 그 돈도 못 쓰겠더군요. 신혼여행 1박 2일로 짧고 소박하게 다녀오자고 했고 신혼여행지에 미처 도착도 못한 상태였는데 시모 남편에게 전화와서 돈을 안 남기고 다 줘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다. 지금 필요하니 돈 좀 보내라 라고 했다네요. 돈을 통장에 넣어서 붙여줘야 하는 상황이라 은행 찾는데도 한참 걸렸고 당시 저는 결핵에 걸려 있었는데 약이 독해서 결혼식 때 한참 써 있었는데 몸이 여기저기 붓고 아파서 빨리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길에 굳이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짜증이 나더군요. 남편한테 주신 돈 그냥 다 붙여드리라고 했네요. 그 일을 발단으로 신혼여행 내내 또 다투게 됐고 좋은 추억도 없고 사진 한 장 못 찍었습니다. 평탄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은 지옥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날 만나기 전 1,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친정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처음엔 둘이 벌어 갚아나가면 된다며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빚이 있으면 출발도 어렵고 남편 기죽인다면서요. 친정 엄마는 네가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쓰려던 돈인 거니 개의치 말라고 하셨지만 죄송스러우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시모에게 안부 전화 도중에 남편이 빚이 1,000만 원이나 있었던 건 아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나한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듣기 싫다. 하고 끊으시길래 내가 방금 잘못 들었나? 설마 잘못 들은 거겠지? 했고 남편에겐 그 사실을 말 안 했습니다. 그 뒤로도 충격적인 일들이 끝도 없이 생기더군요. 남편의 막내 동생이 남편과 10살 차이가 났고 막내 동생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더군요. 그것도 버젓이 가정에 있는 남자요. 시모가 이혼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거죠. 다소 충격적이었고 부도덕적인 일이지만 이미 지난 일, 되돌릴 수도 없고 그 부분만으로 시모를 나쁘게 당정 짓진 않았습니다. 막내 동생이 왜 결혼식에 안 왔는지 그제서야 짐작이 갔고요. 시모와 우리 부부는 주로 셋이 만났지만 어쩌다 첫째 아들 내외까지 불러 모이는 날이면 3차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에 해장국집까지 새벽 늦게까지 끌려다니며 술을 마셨는데 시모와 내 남편 둘 다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본인이 취해서 한 말은 기억들도 못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술을 마셔도 조절해서 먹는 편이고 술 먹고 실수하는 걸 싫어해서 장시간 마셔도 잘 취하지 않고 상황과 내가 한 말들은 다 기억합니다. 첫째 아들 내외는 결혼 안 하고 10년 넘게 동거만 했다는데 첫째 아들 동거녀의 말이 본인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시모 때문이고 너무 창피해서 본인 친가 식구들에게 시모를 보여주기 싫다고 하더군요. 시모가 살아계신 동안은 절대 결혼 안 할 거라면서 시모가 빨리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그 말을 한 심정이 이해가 되더군요. 이 뒤부터는 첫째 아들 동거녀를 동거녀 및 사실 혼인이 같은 며느리로 칭하겠습니다. 시모는 대놓고 며느리들 비교하는 건 기본에 아들들 앞에서는 세상 며느리들 위하는 척 좋은 말만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내외 뒤에선 그 동거녀와 큰 아들이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둥, 그년 재수가 없다는 둥, 멀쩡한 내 아들 뺏어간 백년씨 같은 년이 애도 안 낳고 얄밉다는 둥, 듣기 거북하고 심한 험담을 아무렇지 않게 우리 부부 앞에서 했고 내 뒤에선 내 남편을 붙들고 내 험담을 엄청 늘어놨더군요. 사실 첫째 아들도 술 엄청 마셨었고 직업도 없이 낚시나 다니고 했는데 동거녀가 술도 끊게 하고 멀쩡한 직장 다니게도 하고 사람 만드는데 5년이나 걸렸다던데 고마워할 줄 모르시더군요. 시모는 거짓말을 잘하셨고 허위 약속과 허풍도 심했고 내 남편 앞에서 술만 마시면 자신 가슴팍을 툭툭 쳐가며 눈물 쥐어짜는 연기도 잘하셨어요. 자신이 죽을 병 걸렸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셨고 남편은 나중에 시모의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면서도 화도 안 내고 아무 반응 없었고요. 시모는 내가 빨리 확 죽어야지. 너희들 내가 앞으로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라는 반협박적인 말도 자주 하셨고요. 뭐든 본인 맘대로 안 되면 표정 확 변해선 화가 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악을 쓰셨습니다. 시모의 그 생각 없는 비교와 이간질, 각자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형제끼리 좀 챙겨주라며 억지 쓰는 말들 때문에 형제 간 사이도 며느리 간 사이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저는 제 남동생과 남매 사이 좋게 잘 지내며 살아왔기 때문인지 그런 모습들이 너무 낯설었고 보기 답답했습니다. 제사나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서로 얼굴은 봐야 했고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도 형제간에 서로 잘 지내느냐는 인사 한마디 안 나눕니다. 시모가 신보를 고약하게 쓰니 그 자식도 덕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지도 못한데 자기 자신 때문이란 생각은 전혀 못하시더라고요. 시모 주변인이나 직장 상사 같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에겐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시고 다니십니다. 뒤에선 쌍욕 섞어가며 엄청 욕하시고요. 대부분이 시모가 엄청 자식 위해 희생하고 살고 착하신 줄 알더라고요. 남편도 똑같았어요. 밖에서 친구나 형들에겐 조용하고 욕 한마디 안 하고 챙겨주고 엄청 잘해서 칭찬 일색인데 나한테는 잘하지 못하고 점점 작은 일에 과하게 짜증내며 버럭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성질내면 가끔 욕도 하더군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말이죠.
나중에 남편도 시모나 주변 동료들에게 쉽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걸 알게 되고 덕분에 남편 주변 사람들도 만날 때마다 내 기분을 상할 정도로 무시하고 막대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방관하더군요. 그 일로 기분 상한 부분을 남편에게 말하면 별것도 아닌 일에 곱씹는다고 성격 좀 죽이라며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대화 자체를 며칠이고 피했습니다. 시모는 어쩌다 비싼 음식이라도 사주실 땐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먹지 마라. 내 아들들 많이 먹게. 그러셨고 며느리들만 있을 땐 너희들은 먹지 마라. 내 아들들 많이 먹게. 라고 하셨고 며느리들만 있을 땐 너희들 내 아들들 설거지는 절대 시키지 마라. 내 아들들 욕도 하지 말고 라고 하셨고요. 김장날이면 시모 본인은 얼마 먹을 것도 아닌데 시모 형제들과 아들들 두루 나눠 먹으려 한다며 배추만 200포기를 넘게 했고 정식 며느리는 나뿐이니 나만 부르셨고요. 해 떨어지기 전에 다 해야 되겠다 싶고 내 성격이 미련하게 꼼수 안 부리고 일하는 터라 추운 겨울 다리 실필 줄 다 터지도록 일하고 있는데 시모 형제분들 저보고 한다는 칭찬이 아이고 일 잘하는 며느리가 들어왔네 라고 하는데 시모 얘는 착하고 잘 웃고 잘하는데 첫째 며느리는 백녀시 같은 게 쏙쏙 빠져나가 하더군요. 그 와중에도 며느리들 비교하고 뒷담화를 하시니 기분이 확 나빠지더군요.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놈은 전날 잔뜩 술 처먹고 잠만 자고 있길래 너무 얄미워서 깨우러 간다고 하니 시모는 깨우지 마라. 쟤는 더 자게 가만두고 우리끼리만 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화를 삭히고 계속했고 김장 마무리 해놓자마자 신랑 바로 깨워서 뒤도 안 돌아보고 후딱 집에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는 김치를 많이 먹지도 않고 조금만 사서 먹으면 되니 안 주셔도 된다고 분명 말했는데도 직접 담근 게 더 맛있는 거라며 고집 부리신 겁니다. 매년 이렇게 김장을 하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김장한다고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네요. 그리고 그날 남편놈은 내 다리 실핏줄 터진 거 몸살난 거 보면서도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래서 어쩜 그러냐고 말하니까 남편은 누가 가서 김장하래? 네가 안 간다고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가지 마!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시모와 밖에서 만나 술을 마실 때 너는 우리 아들과 매일 붙어있지 않니? 나도 좀 내 아들 옆에 앉자. 라며 남편 옆에 앉으려는 나를 확 옆으로 밀쳐내고 남편 옆에 바짝 붙여 앉는 일도 있었네요. 당연히 남편놈 또 가만히 있었고요. 한날은 남편에게 나이 좀 들어서 그때 어머니 자주 뵙는 건 나도 좋게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 신혼인데 너무 자주 뵙는 거 너무 불편해 라고 말하니 남편은 이게 뭐가 자주 보는 거야? 라며 짜증을 내더군요. 본인은 장모에게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할 말은 아닌데 말입니다. 주말마다 시모가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때마다 툭 하면 장시간 술 먹거나 잊을만 하면 신혼 단칸방에 예고도 없이 놀러와서 술 마시고 남편과 둘이 고소치고 내기 놀이도 하며 장시간 신나게 놀다가 시모에게 자고 가라는 눈치 없는 남편 성화에 몇 번은 그냥 가시더니 결국은 잠도 주무시고 아침 해장국까지 차려 드리면 드시고서야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단칸방에 시모랑 셋이 자려니 나 혼자만 불편해서 잠도 못 자고 밤새 뜬 눈으로 나를 샜습니다. 남편놈과 시모는 번갈아 코까지 골면서 잘도 자더군요. 그래도 그런 불편한 것쯤은 이해하며 참을 수 있었지만 문제는 남편이 시모 만나 술만 먹으면 다음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입장에선 시모와의 만남 자체가 싫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술이라도 좀 마셔야 입을 여는 성격이다 보니 술 먹이는 걸 좋아라 하셨고 남편이 매일 술을 먹다 보니 블랙아웃 현상도 심해지고 다음날 구토 증세, 위통 증세도 자주 있었고요. 아주 가끔은 헛것을 보는 증세도 있어서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이니 병원도 가봐야 하고 술도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시모에게 동참을 요청 삼아 말했더니 시모 한다는 말이 안 돼. 아주 끊는 건 안 되고 적당히 먹게 하면 돼. 중독은 아니야. 술 먹으면 다 까먹기도 하는 거다. 라며 답답하고 미친 소리만 하더군요. 남편이 고삐 한번 풀리면 하루 반나절도 마셔대는데 적당히 되는 인간이면 말을 안 꺼냈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모는 성인 게임장, 하우스 같은 곳 다니면서 오랜 시간 도박도 해오셨고 직장은 오래 못 다녀서 두세 달에 한 번씩 식당 여기저기 전전하다 그만두기 일쑤였고 돈 떨어지면 다시 일하거나 그것도 귀찮을 땐 막내 아들 친부에게 아들 핑계 삼아 돈 뜯어내며 흥청망청 썼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돈 벌어 그날 다 쓰고 모을 생각 없는 남편과 알수록 나쁜 점만 똑같더군요. 그런 분이 입만 열면 내가 앞으로 일해봐야 얼마나 더 하겠니? 일도 힘들어 죽겠다. 너무 고생해서 손 다 터지고 이 손 봐라. 여기저기 이젠 안 아픈 데가 없다. 나 일 안 하면 우리 아들들이 모른 척 하겠어? 아들들 셋이 30만 달달이 줘도 충분히 살 텐데. 그러십니다. 무슨 호러 영화 보는 줄 알았네요. 젊을 땐 놀러 다니고 도박하고 매일같이 술 마시며 남자들 만나느라 돈 한 푼 못 모은 것을요. 시모는 자식 앞에서 품행 제로에 창피함도 전혀 모르더군요. 자식들에게 해준 것도 하나 없이 한동안은 거의 남처럼 살았으면서 말이죠. 진정성 있게 자식 위해 희생하고 사신 분들이라면 별난 성격쯤은 이해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핏줄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네요. 저희 친정 엄마는요 20년 가까이 한 직장 다니면서 자식들 혼자 건사하시려고 시작한 장사 실패하셔서 빚진 돈도 혼자 다 갚아내셨고요. 저한테 본인 일 힘든 내색 단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내가 돈 벌어서 쓰는 거 기쁘고 돈 벌 수 있을 정도로 몸 건강한 것이 늘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생각이 많이 다르신가 봐요? 하고 말했더니 표정 싹 변해 대꾸 안 하더군요. 그러면서 술만 드시고 내 남편 이빨 치료 한 번 못 해준 게 늘 미안하고 마음 아파서 잠 못 잤었다는 가식적인 말을 하는 분입니다. 남편 막내 동생 친부에게 돈 1,000만 원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 써버렸다고 자랑하는 분입니다. 그러라고 준 돈이 아닐 텐데 말이죠. 본인 쓸 거 실컷 다 쓰고 남은 돈으로 아들 내외 비싼 외식 시켜주고 간혹 용돈이랍시고 조금 주며 갖은 유세를 닫답니다. 시모 아들들은 셋 다 적은 보증금에 월세 단칸방 사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시모 자신 건강보험료도 한 번 낸 적 없는지 잔뜩 밀렸더군요. 초특급 하루살이십니다. 남편 친부 남편이 나를 만나기 몇 년 전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당시 시모의 시부, 그러니까 내 남편의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불려놓은 재산을 시모가 사기당해 죄다 말아먹고 남편에게 빚만 수억 안겨주었다는데 시모에게 같이 빚 갚으며 삽시다. 당신만 한 개라면 난 살 수 있다오. 말씀하시는 시부를 뿌리치고 집을 나가 살았답니다. 부인 일은 시부께선 속이 상해 매일 술을 드시다 암으로 돌아가셨다네요. 시부 살아계실 때나 잘하시지. 자식한테 평생 원망 안 받고 싶은 욕심인 건지 자식까진 엄마이고 부인이니 빚 갚으며 다시 노력해 살자는 시부를 버리고 집 나가서 그 틈에 바람도 피우고 씨다른 자식까지 낳고요. 그나마 시부 재산은 빚을 내서라도 꼬박꼬박 지냅니다. 남편이 엄마를 잘못 만나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들었겠다 생각돼서 불쌍히 여겼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1년은 그런대로 제 말도 잘 들어주고 따라주는 편이었는데 직업이 대리운전이라 주로 밤에 일을 하였고 술을 매일 마셨고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쉬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직장을 바꿔보자 했고 남편도 찬성했습니다. 마침 부산에 있는 친정 셋째 외삼촌 회사에 자리가 나 입사했고 친정 엄마 집에서 월세 주던 방에서 살게 됐는데 남편은 처가살이라는 생각에 꽂혀서는 뭐든 불만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매일 술을 마시며 불만스러운 말을 매일같이 또 하며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아들 보고 싶다며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고 남편은 그럴 땐 시모 때문에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마음 잡고 잘 살아보겠다는 아들 마음 하나 편히 살지 못하게 시모는 자꾸 흔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전화해서 너는 시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니? 매일매일 안부 전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고 어떤 날은 나 여행 좀 가고 싶은데 돈 좀 보내라 하시길래 받은 것도 없지만 해드린 것도 없다 싶어 생활비 탈탈 털어 보내드렸네요.
남편 형한테도 밤 보태 달래서요. 그때 당시 남편 이빨 치료 때문에 생활비 팍팍하고 모은 돈도 없어 갑갑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다면 잘 해드렸겠지만 먹고 살기도 힘든 아들내에게 여행 간다고 돈을 달라 하시니 너무 밉더군요. 하물며 어떤 날은 시모가 남편에게 며느리한테 비밀로 하고 나 돈 좀 빌려야 되니 보증 좀 서줘라 했답니다. 다행히 남편이 거절은 했다지만 너무 어이가 없었고 친모가 맞나 싶더군요. 남편은 결국 옮긴 직장에서 적응을 못해 1년도 못 채워 관두고 퇴직금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친정에서 함께 사는 1년 동안은 적은 월급이지만 아끼고 아껴서 젊은 나이인데 이빨이 거의 썩거나 없던 남편 임플란트 싹 해줬고 남은 돈으로 틈틈이 남편 혼전에 안 갚았던 밀린 휴대폰 요금, 남편 막내 동생 휴대폰 미납요금, 잔뜩 밀린 건강보험료, 시엄마랑 남편이 같이 살 때 밀린 우유값까지 모두 정리하고 도와줬습니다. 저 혼전 종잣돈까지 싹싹 털어서요. 남편은 다시 춘천으로 가서 대리 운전을 하게 되었고 저도 춘천으로 남편을 따라가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 따라가 살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다더니 점점 변하더군요. 남편은 365일 중 350일은 술을 마셨고 밖에서 날 새고 들어오기는 부지기수였습니다. 게다가 토토라는 스포츠 경기 로또 같은 것에 매일 10,000원씩 헛돈 쓰고 사설 도박까지 잠깐씩 손을 대더군요. 힘들게 번 돈 그렇게 쓰지 말고 적금이라도 하나 들자며 못하게 말리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싸울 때마다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고 친정 엄마 생각에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고 게으른 남편은 집안에서는 한 달 가까이 일 안 하고 쉬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했고 남편 주변은 술 좋아하는 친구들 뿐이라 매일 술 약속이 줄줄이었고 밤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밖에서 술을 먹다가도 친구들이 집에 데려와서 술상 차리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전기세 많이 쓴다며 트집 잡고 잔소리하기 일쑤였고 남편의 그런 뻔뻔한 행동들 보니 맞벌이라도 해서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더군요. 거기다가 남편 첫째 형네 집과 우리 집 양쪽 다 단칸방이었는데 우리 집 방이 더 넓다며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시가 식구들끼리만 얘기해서 제사 장소를 옮겼고 그걸 왜 넙죽 우리 집으로 받아오냐며 남편과 엄청 크게 다퉜습니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성으로 생리도 멈춰 병원을 다녔고요. 그 뒤로 시모는 제삿날이면 미리 말도 없다가 이틀 전 제사라고 통보만 하셨고 남편은 평일이고 뭐고 무조건 제삿날에 맞춰 쉬게 했습니다. 또 첫째 아들 스케줄에만 맞추는 게 불만스러워 시모한테 드릴 말이 있다고 식구 다 모였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시모에게 조심스레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무 힘드니 제사 시간 배려 좀 해주십사 했더니 시모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너 그깟 거 말하려고 감히 나를 부른 거니? 야, 너 좋게 봤는데 진짜 못됐구나. 제사 지내기 싫으면 하지 마라. 내가 혼자라도 할 거니까. 야,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네가 지금 잘하는 건지 하며 또 가슴팍을 치며 울고불고 하셨고 이어서 하는 말이 시집 왔으면 당연히 그 집 제사 지내는 거고 시댁 먼저 챙기는 건 당연한 거지. 라는 억지 소리에 기가 차더군요. 사돈한테 니네 엄마라는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왜요? 왜 여자는 그래야 되는 건데요? 라며 고의적인 말대꾸 몇 번 했더니 첫째 아들이 지켜보다가 지 엄마한테 내가 말대꾸 했다며 재수씨라는 호칭 단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았으면서 아, 씨발, 어른이 말하면 그냥 그러려니 할 것이지 라며 반말에 쌍욕을 하더군요. 첫째 아들보다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그래도 꼬박꼬박 존대에 호칭 다 써줬는데 본인도 연상이랑 살면서 야자트고 사니 진짜 배는 게 없었나 봅니다. 같이 쌍욕 날리고 면상을 확 딱 긁어놓고 싶은 거 한마디 않고 웃으며 내 집에서 나가세요 했습니다. 엄마 나와 뭐하러 여기 있어? 하니 시모 쪼르르 첫째 아들에게 가서 같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군요. 첫째 형이 시모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평소엔 하도 지 엄마 말에 반박하고 말대꾸하고 무시해서요. 게다가 자신 동거년의 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 처지도 제대로 모르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 사건은 그날 이후 며칠간 아무 연락 없다가 시모가 반찬 밀미삼아 남편만 따로 불러 역시나 제 뒷담화 시원하게 했더군요. 네 처가 잘못한 거고 해도 너무한 거라며 본인은 피해자라고 했다더군요. 첫째 아들한테나 시모에게 내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그 광경을 함께 지켜봤던 남편은 정말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형이 잘못한 거 맞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그랬더니 시모가 아이고 그래도 지 마누라라고 편드니? 너 웃긴다 했답니다. 원인 제공자였던 남편이 나만 다 뒤집어 쓰게 하고 쏙 뒤로 빠진 것 같아 말만 편들어주는 척하니 고맙지도 않더군요. 갈수록 시모의 이간질과 첫째 형 덕분에 우리 부부 사이만 계속 안 좋아졌고 첫째 아들에게 거지 같은 욕만 듣고 난 사과 한마디 못 받았는데 그놈의 죄사가 뭔지 시모가 자꾸 그 인간 얼굴 억지로 보게 만드시니 남편하고 생긴 것도 똑같은 첫째 형놈 볼 때마다 스트레스로 정말 구역질이 나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고민 끝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먼저 인사해줬습니다. 당장 이혼해서 평생 안 볼 것도 아니면 내가 일단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땐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어릴 때 어른에게 순종하며 살던 습관 때문에 미련한 선택을 하는 내 탓도 맞다 생각합니다. 남편이 점점 나빠지는 술 습관과 예민하고 짜증 잘 내고 함부로 말하고 가정에는 무심한 행동들에 나 혼자 눈치만 보며 살며 쌓이는 스트레스와 외로움에 지쳐가고 이럴 거면 그만 끝내고 이혼하자며 같이 사는 의미가 없다 하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눈물 뚝뚝 흘리며 매달리더군요.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봐서 놀랬고 술도 끊겠다 하길래 한 번 더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이혼말 접었습니다. 이미 중독이라 자의로 안 될 것 같았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3일도 못 가서 또 마셔대더군요. 그 뒤로도 계속 미련하게 참았고 그렇게 어영부영 헤어지지도 못하고 다툼이 잦다 보니 남편은 점점 더 무시하더군요. 내 말에는 일절 대꾸도 없습니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데 넋두리할 곳도 없어 미친 척 시모에게 전화해 남편 흉을 있는 대로 보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웬일로 계속 내 편을 들어주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붙들더군요. 집에 찾아와 남편 엄청 혼도 내주고요. 또 금계를 했다며 남편 거 내 거 세 돈짜리 반지 각각 해줬고 여태 내가 내 아들만 챙겼지 생각해보니 너 생일은 묻지도 않았었구나 미안했다 하더군요. 결혼할 때 해준 게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서 주시는 반지라고 하셨는데 시모 본인 팔찔도 했고 물론 그 반지 2개 합친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날은 시모가 없는 집에 너가 시집와서 살아주는 게 난 진짜 고맙다 라고 했고 내 아들이지만 정말 밥맛이라며 같이 험담도 시원하게 해주시길래 넓은 마음도 쓰실 줄 아는구나 생각했었고 최근 직장도 6개월 이상 다니신 거 처음 봐서 시모가 우리 결혼 후 많이 변하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 남편놈 하나 건사하기도 힘이 붙이는 상황이었고 외로운 홀 어머니 함께 살다 떨어져 사니 나한테 일부러 못되게 굴었나 싶기도 해서 시모와 합가하는 거 어찌 생각하냐고요. 남편에게 물으니 표정이 확 달라지며 엄청 좋아했고 합가 얘기 꺼낸 뒤로 내게 티나게 잘해주더군요. 갑자기 말도 잘 듣고요. 예상이 맞다 싶어 마음고생길 뻔하지만 내가 좀만 더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시모께 합가하자 내 입으로 직접 말씀드렸더니 시모 기다렸다는 듯 좋아했고 발빠르게 허름한 월세 아파트 3칸짜리 알아보고는 거기서 살자 하시더군요. 보증금도 친한 사람에게 빌렸다며 앞으로 너희가 반은 갚으라고 하셨고 계약날은 남편만 불러 남편 명의로 했고요. 모두 시모 좋다 하시는 대로 다 맞춰주며 살림 합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도 말하니 우리 딸 진짜 착하다, 잘 생각했다 하며 응원해줬고요. 그런데 합가 첫날부터 시모 본성이 다시 터져나오는데 아차 속았구나 싶더군요. 혼자 살던 본인보다 신혼부부 짐이 많다며 당연한 걸 가지고 이사 첫날부터 하루 종일 엄청 신경질 내고 잔소리하며 버럭버럭 소리치더군요. 사람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술친구 불러 술판을 벌이는 건 기본이셨습니다. 또 하신다는 말이 매일매일 이불은 난간에 가져가서 탈탈 털어라
하셨고, 이삿짐 정리하다 하루 만에는 힘들어 내 방에 놔둔 걸 당일날도 그 다음날에도 내 방을 여기저기 살피며 깨끗이 좀 치우고 살아라. 이게 뭐니? 넌 먼지 구덩이에서 자고 싶니?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잔소리를 했고, 전기 압력밥솥 말고 이제부턴 가스레인지 올려 하는 압력밥솥에 밥해라. 20만원 주고 비싸게 사왔으니 여기에 밥해라. 이 솥에 밥을 해야 맛있다. 나 쉴 때 내 머리 염색약 네가 발라줘라. 내 발 각질 좀 벗겨줘라 등등 시집살이를 시작하더군요. 본인이 아들 만나게 밥 차려주시고 싶다며 장도 직접 봐오시길래 남 편하고 좋다 생각하고 남 밥 안 하고 차릴 때만 거들고 차려주신 반찬을 먹고 나서 설거지는 꼭 제가 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여 남편 밥 차려줬는데 남편이 맛은 있는데 좀 짜단 말을 하니 한 번 먹고 가득 남은 찌개를 시모가 싱크대에 확 다 버리면서 짜다니까 버린다 하더군요. 너무 많은데 다 기억도 안 납니다. 제가 일만 하고 살아서 상남자 같은 면도 있고 그리 깔끔한 편도 아니었습니다만 혼전의 시모와 남편 살던 집에 들어가 살 때 화장실이며 주방이며 냉장고까지 때가 너무 찌들고 더러워서 하루 종일 청소하다 몸살이 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쩌다 시모 사는 집에 뵈러 가면 방바닥에 먼지랑 머리카락이 수부룩했고 여기저기 쓰레기 널려있는 걸 본 적도 여러 번 있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로 며느리에게 트집 잡고 잔소리하는 자체가 우습더군요. 그래도 말대꾸 한마디 안 하고 네네 알았어요 잘할게요 치울게요 하며 넘겼습니다. 그 뒤로도 방바닥 닦는 걸레와 강아지 소변 닦는 걸레는 손에 묻는 것 자체를 시모랑 남편이 싫어해서 시모가 걸레를 화장실 바닥에 죄다 던져만 놨고 그 걸레들은 너무 더러우니 세탁기 돌리긴 뭐해서 제가 락스 뿌려 다 손빨래 했습니다. 하루에 걸레에 손빨래만 6회에서 10회는 기본이었습니다. 셋이 밥이나 술 먹다가도 제가 화장실에도 잠깐 가면 다 들리는데 또 남편 붙들고 제 뒷담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저에게 잘해보겠다고 이사와서 처음으로 계속 쓰레기 버려준 건데 내 아들 쓰레기 버리는 꼴 보니 그냥 우리가 버리자 하시고는 제가 버릴 때까지 손도 안 대셔서 결국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그쯤 되니 시모가 아들 교육 참 더럽게 했다 싶었네요. 세상이 변했는데 늘 자기 생각만 맞다 하니 말릴 재간이 없었습니다. 또 한날은 새벽에 퇴근한 남편과 거실에서 밥을 같이 먹으며 태블릿으로 드라마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밤 생활을 하는 남편과 유일한 데이트 시간이었죠. 시모는 아침 일찍 출근하는 터라 잠잘 시간이니 당연히 같이 밥 먹자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깨어 있었던지 시모가 나오더군요. 본인 방 TV도 켜져 있었는데 우리 옆에 앉아 거실 TV를 틀더니 볼륨을 확 높이는 겁니다. 예, 이것 봐라. 그거 재미없다. 이러시길래 네? 저희 이거 재미있게 보던 중인데 왜 그러세요? 하니 난 그런 거 보면 히덕거리는 거 너무 듣기 싫다 하시더군요. 잠시 후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시모 앞으로 가니 갑자기 저리가 이년아! 하며 소리를 빽 하고 지르는 겁니다. 개를 밀어내면서요. 정말 화가 목구멍까지 차서 내가 강아지한테 이름 부르며 복실아 이리 와 할머니가 널 미워하시는갑다. 그냥 너 고향집으로 보내야겠다 라고 하니 남편은 걔를 왜 보내? 난 싫어! 라고 했고 시모 순간 표정 굳고 1분 정도 아무 말 안 하시다가 다시 자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더군요. 다음날 남편 생일이었는데도 그 일로 삐져서 썩은 표정으로 하루 종일 말도 없으시길래 더 불편하기 싫어 죄송하다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했더니 그래 네가 너무했다 하더군요. 시모가 제정신은 아니란 걸 느낀 부분은 술 먹다가도 그렇지만 맨정신에도 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자주 오빠라고 콧소리 내며 하는 겁니다. 흥청망청 술 마시러 다니고 문 남자들과 시도 때도 없이 어울려 다니고 시모한테 남자들 전화 올 때면 뭔 오빠가 그리 많은지 심심하면 오빠 이따 봐 하며 콧소리 열창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오빠라는 호칭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징그럽게 느껴지더군요. 생선도 손수 발라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발라줘야 먹으니까 너도 좀 먹을 때마다 꼭 발라줘라
라며 나이든 아들 수저에 놓아줍니다. 그걸 아무 말 없이 좋다고 받아 처먹는 남편이고요. 합가한 지 3달도 안 되어 그렇게 시모에게 불만이 첩첩이 쌓여가던 중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초저녁 퇴근하면서 부엌에서 아들 밥 아직도 안 먹었어? 밥 안 먹이고 도대체 뭐 한 거야? 이 말이 들렸고 그 말은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둘이 살 때 먹던 시간과 달라진 것도 있고 본인 배고플 때 아니면 때 맞춰 차려줘도 입도 안 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해라 차려준다 했는데도 말도 잘 안 하는 남편 성격 때문에 그 부분도 이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게 설명을 해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꾸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그 말을 하니까 여러 가지 너무 참았던 것과 그동안 안 좋았던 감정이 확 폭발하더군요. 마침 제일 예민한 생리 전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소심하게 한숨 쉬면서 문 쾅 닫고 지나가는데 표출뿐이었는데 내 행동이 당연히 못마땅했던 시모는 어머 너 왜 그러니? 라고 했고 대꾸도 안 하고 내 방에 있으니 갑자기 부엌에서 와장창 뭐 집어 던지는 소리가 나더니 아우 씨발 내가 뭐 죽을 죄를 졌다고 저딴 거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아우 씨발 보다 저런 건 처음 보네. 야 쟤랑 이혼해라 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내 방 벌컥 열고 들어와서서 마구 삿대질하며 소리 지르며 이혼해라 하더군요. 나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알았으니까 이제 저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라고 처음으로 확 크게 소리 질렀더니 내 참 기가 막혀서 하며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뭔 일인가 싶어 쪼르르 내 방으로 들어오니 시모 곧장 또 쫓아와서 남편 보고 야 네가 뭐 죽을 죄를 졌다고 얘한테 굽신대니? 제가 나한테 눈을 까 뒤집고 말대꾸하고 삿대질까지 하더라 라고 하더군요. 삿대질은 본인이 해놓고 30초도 못 가 아들 앞에서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고 뒤집어 씌우고 너무 어이없더군요. 똥이 더러워 피한다는 말이 실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다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거고 이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아차 싶었는지 그 와중에 자신이 차라리 나간다며 또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시모 그 길로 옷 갈아입고 폰 들고 집 나간다고 생쇼를 하는데 남편은 이 밤에 어딜 가냐고 그 연기에 또 속아서 소리 지르고 잡고 끼리끼리 참 가관이 아니더군요. 자기 엄마 나가려는데 같이 붙잡지도 않는다고 화가 났던지 내 방 쪽 벽을 치며 날 부르고 성질을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행동에 경악했고 남은 정마저 싹 다 떨어짐을 느꼈습니다. 진짜 집을 나갈 분이 내 방 문 열어 자신의 없는 짐을 달라는 건지 윙크는 왜 해대는지 참 기가 막히더군요. 왜 내 방에서 본인 짐을 찾냐며 문을 닫아버렸네요. 그랬더니 술 마시며 시모는 남편에게 뭐라 말하더니 둘 다 취해서 그대로 뻗어 자더군요. 이 정도면 내 한계에 도달했고 할 만큼 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새벽에 바로 짐 싸 택배 처리하고 강아지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습니다. 친정 와 있는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숨 쉬고 살 것 같습니다. 잠도 푹 잘 자고요. 지옥을 탈출한 기분입니다. 내가 다 잘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사람마다 참을성의 한계는 있는 거고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해보려고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친정 엄마도 너는 그 정도면 할 만큼 했으니 잊고 살자 하시네요. 그동안 참고 친정 엄마에게 시가숑 안 봤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보따리 풀어 얘기하니 너무 어이없어 하시네요. 왜 미련하게 여태 참았냐며 인간들이 다 참고 좋다 하니 황당하다며 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니 그냥 잊고 인연 끊고 살자 하십니다. 네, 저도 그 지옥으론 다시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의 각성용으로 제 삶의 일부를 공개하는 거지만 이런 집안, 이런 배우자는 아직 많이 존재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네요. 댓글로 작은 위로라도 주시면 감사히 받고 더욱 힘내서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오늘의 긴 제보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 알고 지옥에서 탈출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지금이라도 탈출하셨으니까 새로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잘하셨어요.
진짜 못됐네 그 사람들. 아.